자, 21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역학 문제인데요. 자, 일단 지금 항력 문제다, 그죠? 예, 보면 항력이 지금 나와 있고요. 항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속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5m/s의 속도로 물속을 움직일 때 물체가 받는 항력이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항력 계수 있고 물의 밀도 나와 있고요. 자, 보면 이제 항력에 대해서 우리 먼저 그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항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력은 자 뭐냐면 영어로는 드래그고 그 다음에 이 저항한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래서 물체가 유체 내에서 운동할 때 받는 저항력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력을 이제 드래그 약자 D로 표시하고, 이 항력은 어쨌든 지금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비례한다, 그죠? 예, 그래서 비례식으로 일단 먼저 표시를 했는데, 자, 항력 D는 면적 곱하기 요거 2분의 로 V 제곱. 자, 얘가 바로 동압입니다, 동압. 그죠, 동압. 그래서 동압하고 여기에 그 다음 유동방향 투영 면적 곱하고의 이제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무작정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2분의 로 V 제곱은 동압이니까, 그죠? 동압이니까, 자, 요 동압하고 요 두 개 꼭 각각의 이제 비례하고 비례식으로 나타냈고,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CD라는 항력 계수를 여기에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등식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무작정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정의에 의해서 비례관계식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투영한 면적 A는 얼마인가를 이래 물어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항력에 관한 식에서 A만 남겨놓고 나머지 CV는 자변의 분모로 보내고, 2는 자변의 분자로 곱하고, V제곱은 자변의 로 V제곱은 분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항력 계수는 1.2,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000, 그 다음에 속도는 5m/s의 5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고 D는 자, 항력이 1500N, 1500 적어주고, 자, 계산을 했더니 0.1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쉽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푸니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 1번 0.1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에서 자, 점성 유동의 이제 경계청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자, 경계층에서 계면에서 유속은 감소하고, 자, 압력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박리, 역압력 구배, 압력, 항력, 후류. 자, 이렇게 문제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층 유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쉽게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경계층에 대한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얘 그림은, 자, 원형 실린더 주위의 유동을, 자,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유체가 이제 흘러오고, 이게 실린더입니다. 그죠? 실린더 주위로 보면, 자, 일단 앞으로 딱 맞부딪히니까 이 A 지점에서는 A 지점을 정체점이라고 하고, 자, B 지점에서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순구배를 합니다. 속도는 증가되고, 속도가 증가되면 압력이 감소가 되죠. 그죠? 속도 증가, 압력 감소. 자, 되고, 이쪽 B 지점에서 유속이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 압력은 최소가 됩니다. 아주 작아지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경계층 유동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B점을 지나고 C점까지 이제 가면서, 자, 여기에서 C점은 박리점이라고 하는데 박리가 생깁니다. 박리가. 자, 그래서 박리를 보기 1에 이제 박리라고 나와 있는데, 박리는 뭐냐면, 자, 경계층, 박리는 벽면근방에 유체들이, 자, 입자들이 물체의 뒷부분에서 속
속도가 자,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죠? B에서 C까지 구간은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역구배가 생깁니다. 역구배 또는 역압력구배가 생겨가지고 자, 압력이 증가하고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뒤에가 압력이 증가하니까 얘가 C점에서 유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리 오다가 요 C점으로부터 이 유선을 요리 쭉 흘러가게 이탈하게 되죠.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유선을 이탈하는 현상을 우리는 박리라고 얘기합니다. 박리. 그죠? 그래서 그 점을 C점을 박리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박리점에서는 자, 속도 감소, 요 BC는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고 역구배가 생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면, 자, 경계층 계면에서 유속은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된다, 그죠? 유속 속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되고 이걸 역구배 또는 역압력구배라고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이제 답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박리에 관한 거는 유선을 이탈하는 게 박리고, 조 내용은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보면 그 이탈하고, 그 다음에 D점. 요게 C에서 D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으로 따지면 A에서 B 구간은 순구배, 속도 증가, 압력 감소. B에서 여기 제일 뒷점, D점까지는 속도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해서 역구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후류가 생기게 되는데, 후류는 보면 박리 여기서 됐는데, 박리 여기 하루 뒤쪽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 그죠? 연장이 되면 속도 구배가 큰 회전 운동이 발생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회전 운동이 이게 뒤에 생긴다, 그죠? 우리 자동차 달릴 때도 마찬가지고, 비 오는 날 자동차 달리면 뒤에 막 이래 막 물방울이, 그죠? 확 튀어가지고 막 그래 되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후류가 이제 발생되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압력 손실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속도가 구배가 크고 압력이 증가되고, 그죠? 이 압력 손실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고, 이것을 후류라고 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 3번 압력 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 항력은 후류 현상 때문에 이 후류 현상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앞에 압력이 하고 뒤에 후방 압력하고 압력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자, 유동하는 방향으로 자,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 생겨서 압력 항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하고 요거 경계층 유동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거 그 메커니즘을 쭉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역구배 또는 역압력구배. 그죠? 유속은 감소, 압력은 증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 2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자, 유체 계측 장치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유체를 분출시키는 구멍으로 일반적으로 판에 구멍을 뚫어서 통로를 연결했고, 교축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의 중간에 설치하는 스로틀 기구의 하나. 자, 이게 뭐냐?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리피스, 피토간, 벤츄리간, 열선 속도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유체학 우리 공부하실 때 보면 이게 대한 그림이나 이런 설명, 수식들 많이 나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오리피스 유랑계는 요건데요. 이 그림이 요런 그림입니다. 오리피스 유랑계. 보면 이 설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그림이다. 그죠? 그림 보는 거 바로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 이제 판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로 이렇게 이제 유체가 흘러오다가 관을 지나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가게 되니까 이 교축이 교축 통로라고 하는데, 교축은 드로틀이라고 하죠. 드로틀. 밸브도 드로틀 밸브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목이 좁아지는 걸 말합니다. 좁아지는 거. 좁아져서 통과되면 이쪽 뒤에가 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프레셔 탭, 압력 탭을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전후에 압력차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요걸 가지고 유체를 이제 계측을 하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에
오리피스 유량계가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뭐 피토간도 나와 있고요. 그죠? 피토간은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자, 유체 흐름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 압은 유체의 이제 정압이 이 1번 지점에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점에서는 정압 플러스 동압. 정압과 동압이 같이 측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총압과 이게 총압 토탈 프레시고 정압하고 여기 정압하고 이 차이를 가지고 유속을 구하는 장치가 바로 피토관입니다. 피토관. 이것도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중요하다 그죠? 보세요. 지금 출제 빈도가 아주 높고 아주 높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것도 잘 하나하나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벤츄리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벤츄리관은 자 여기 보면 단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감소한다 그죠?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자 그때에 우리 딸은 자 유속에 따른 압력차를 측정합니다. 자 그렇게 압력차를 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관이 벤츄리관이고 그죠? 그 다음 열선 속도계 또 보기 4번에 나와 있는데 얘는 열선을 유동장에 넣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열을 해서 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발생된 열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자 유동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열선 속도계입니다. 그죠? 열선 속도계는 우리 유체학 책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자 일단 이것보다는 나머지 것들 벤츄리관, 그 다음 피토트관, 그 다음에 오리피스, 그죠? 오리피스, 피토트관, 벤츄리관, 여기에 대한 뭐 구조들, 그 다음에 그림들, 작동, 우리 측정 원리, 그 다음에 그 수식들도 또 유체각 나와 있죠. 그것들도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문제에는 뭐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 아주 높다, 그죠? 예.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다음. 자, 우리 최적 탄성계수 차원을 나타내려 했다. 그죠? 예, 옳은 것은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최적 탄성계수 살펴보면, 자, 최적 탄성계수 요래돼 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최적 탄성계수, 우리 유체학에서 최적 탄성계수는 우리 최적 변화율분의 여기 압력, 요래되고, 그죠? 이걸 다시 쓰면 압력은 최적 탄성계수 K 곱하기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 요래 됩니다. 이게 최적 탄성계수고 압력이고 이건 최적 변화율이죠. 최적 변화율 원래 최적의 변화량이니까 최적 변화율 됩니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자, 이 최적의 변화율 미터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적 탄성계수가 이 압력계수하고 이 단위가 같아요. 그죠? 압력 단위의 차원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은 뉴턴 per 미터 제곱 또는 파스칼 중력 단위로 표시하면 킬로그램 폴스 per 센티미터 제곱. 자,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는 우리 힘의 단위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있네. 그죠? 예, 여기 단위 힘의 단위 뉴턴. 잠깐만. 예. 뉴턴은 요 있네. 예. 킬로그램 폴스는 뉴턴 미터 단위하고 똑같고 뉴턴은 그럼 폴스는 뉴턴 미터고 얘는 킬로그램은 잠깐만. 킬로그램 폴스는 요거다 그죠? 요거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뉴턴은 킬로그램 폴스는 저걸로 바꿉시다. 네. 요거 말고 저기 나와 있으니까. 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예, per 세컨 제곱. 맞죠, 그죠? 킬로그램 폴스. F 이꼴 MA니까. 예. 요거 S의 제곱. 자, 요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mm 정리하면 자, 얘는 요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per
미터 곱하기 세컨드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차원으로는 ml-1승, t의-2승.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요거 압력의 단위와 차원이 같다. 예, 요거를 이해하시면 금방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압축률이 차원인데 압축률은 정의가 최적 탄성 계수 분의 1 역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자, 요거는 SI 단위 바뀌어야 되는데 예. 예, 바뀌어야 됩니다. 예. 미터 S 제곱 퍼 킬로그램 요것도 바뀌어야 되고 압력이 이도 바뀌어야 되네.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킬로그램은 밑에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m은 위에 갔으니까 L, T는 S제곱이니까 T제곱. 예, 이렇게. 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자, 일하고 에너지 차원. 자,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 일도 힘 곱하기 거리. 그 다음에 힘은 뉴턴, 거리는 미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 다음 M 하면, 정리하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예.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M, 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예, 이렇게 됐고. 비중량의 차원은, 자, 이것도 간만은, 자, 로지. 로는, 잠깐만요. 요거 MG로 했네, MG로. 여기 MG로 했습니다, MG로. V는 미터 3승, M은 킬로그램, G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정리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차원들도 예, 하나하나 식을 가지고 한번 차원을 한번 해보면 나타내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차원에 대해서 아주 출제비는 높잖아요, 그죠? 잘 나옵니다. 이것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빠지지 않고.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아래 보기는 공동현상의 방지법에 대해서 나타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뭐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비일공자입니다. 공자가 비일공. 자, 그래서 자, 현상을 우리 살펴보면 자, 유체 압력이 급격히 변화가 돼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에서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기포가 발생이 돼서 그 안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액체나 이런 것들이 비게 되는 거죠, 공간이.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공동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어로는 이제 캐비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보면 자, 유체의 포화전기압보다 펌프 내 압력이 낮아져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펌프 성능이 저하되고, 왜냐하면 뭐 유체가 꽉 차야 되는데 빈 공간이 공기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펌프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포가 그 임페일러, 뭐 프로펠러 이런데 임펠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혔다가 또 터집니다. 공기가 기포 팍 뻥 하고 터지기 때문에 풍선 터지듯이 터지기 때문에 진동도 발생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터지면서 임펠러의 표면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원인이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그래 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흡입 간의 이제 손실을 흡입하는데 너무 손실이 많이 생기면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이래 되니까 그래서 요거 손실을 이제 작게 이제 일단 해야 되고, 자, 흡입간 손실을 작게 한다, 그죠? 작게 해야 되고, 펌프 회전수도 작게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펌프 회전수가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압력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압력이 낮아지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수를 좀 더 작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방지하는 방법이 펌프 설치 위치를 좀 낮춘다든지, 한쪽의 흡입이 아니라 지금 양쪽으로 입구 출구 두 군데 다 펌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비테이션 문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도 요거를 전부 다 요까지는 아니고 작게 크게 뭐 이것보다는 자, 이게
요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자, 26번 중, 자, 무천수 중 오일러수의 물리적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무차원수 중에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나온다고 그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하는 요것들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다 하나하나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차원수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무차원수에 보면, 자, 오일러수에 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자, 오일러수 우리 요거다 그죠? 요 수. 이유는 로 v 제곱분의 p.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는 물리적 의미는 압축력, 여기 p니까 이제 압축력이 되는 거고, 로 v 제곱이 관성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압축력, 관성력에 대한 압축력의 비. 그죠? 압축력과 관성력의 비. 자,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수는, 자, 두 점 사이에 압력차가 큰 유동에서 중요한 무차원수가 됩니다. 압력차가 있으니까 이제 압축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보기에 대해서 보면, 자, 코시수는 무차원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얘 물리적 의미는 자, 탄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그러니까 요거 코시수는 관성력과 탄성력의 비. 요거다, 그죠? 예, 요게 코시수의 물리적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압축성 물체 유동에서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우리 2번에 되어 있는 거는 웨버수는, 자, 물방울이나 기포 생성, 액체 방막 유동 등과 같은 유동에서 중요한 무차원수. 웨버수는 요건데 수십 가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자, 일단 물리적 의미는 기포 생성, 액체 방막 유동이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에 대한 거죠, 그죠? 표면 장력이고, 분자에는 관성력, 요거의 비. 자, 관성력과 표면 장력의 비는 웨버수. 그 다음에 또 자주 또 나오는 것들 중에 아까 오일러수, 뭐 브루드수, 그죠? 이것들도 한 번씩 문제가 브루드수도 나오니까 브루드수는 자, 자유 표면을 갖는 유동에서 자, 역학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브루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로 설계할 때, 그죠? 그때 중요한 무차원수, 요거는 물리적 의미는 자, 관성력과 중력의 비, 요겁니다. 예, 그죠? 이것도 중력의 비,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각각의 물리적 의미, 그 다음에 어느 유동에서 상사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하냐, 적용이 되냐, 요거까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자, 관이 있습니다. 안찌름 나와 있고, 관 속에 물이 흐르고, 유량을 구해야 됐다, 그죠? 유량, 이건 뭐 쉽잖아요, 그죠? 자, 유량 뭡니까? Q는 단면적 곱하기 속도 V. 이걸로 구하면 되죠. 그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예, 이걸로 하면 되고. 이거 그냥 다 제일 뭐 점수 주려고, 한 문제인데, 그죠? 따라서, 유량, Q 그냥 구하면 되네요. 예, 파이 대신에 3 넣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단면적 Q는 AV, AV이고,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고, 그 다음에 D는 0.4, 40cm니까 0.4m 조적 넣고, 그다음 속도 V는 200m/s, 파이 대신에 3, 여기 3 집어넣고 계산하면 24m 3승/s.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죠.